셀프 아파트 등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편 등기 준비 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던 등기 서류 관련 그 내용을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그다음에 취득세 납부, 그리고 최종 등기 신청 서류 편철 이 목록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를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동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도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링크 주소 누르면 바로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관련 준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24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를 크게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합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이 바로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그러면 자주 가는 서비스에 보시면 방금 발급받아야 하는 4가지 서류가 가장 많이 자주 찾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표시되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서류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열람이 아니고 발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수대지를 이제 검색해서 주소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대장 구분에서는 이제 아파트면 집합, 단독주택이면 일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겁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대장의 종류에 반드시 전유부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 임야 대장 열람 발급인데요. 이 토지 임야 대장 등본도 반드시 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전자수입인지라고 치시면 바로 이렇게 전자수입인지를 받을 수 있는 메인 화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종이 문서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 이게 구매 발급 받을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구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정부 24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자수입인지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서류 발급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온라인 발급 관련된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납부 용도는 인지세 납부고요. 과세 문서 종류는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는 이제 15만 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4만 원의 인지세를 적으시면 되고요.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인 경우에는 7만 원, 그리고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1억에서 10억 사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구매한 아파트는 1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인지세를 15만 원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수는 한 건으로 체크하시면 이 합계 금액이 이제 15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테스트 출력을 먼저 하시고, 이 프린터가 발급받았을 때 유용한 수입 인지인지를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테스트 출력이 끝나면 이제 계좌 이체할 건지 신용카드로 할 건지를 체크하시고 결제하시면 바로
이 전자수입인지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인데요. 이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메인 영수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요 사이트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인데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다음에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따로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메인 화면에서 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할 수 있는, 검색을 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 주택의 그 시도, 그리고 시군, 도로명, 주소까지 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아파트의 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특별세종자치시에 있는 그 보듬 1호, 보듬 1호에 있고 건물은 도렘 15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그리고 몇 동 몇 호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 그런 다음에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최근 1년 단위로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래서 최종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4억 3,600만 원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거 가격을 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확인을 하신 후 이건 뭐 종이에 잠깐 적어 놓는다든지 해서 꼭 이 가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공동주택 공시 가격 확인이 끝나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치면요, 이런 메인 화면이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 청약 채권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제 1종 국민주택 채권, 그 다음에 국민주택 매입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목록에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바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매입 대상 금액을 먼저 조회한 다음에 고객 부담금 조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최종적으로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 대상 금액을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매입 대상 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입 용도,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지역, 그 다음에 건물 시가 표준액이 나오는데요. 뭐 용도나 대상 건물 지역은 이제 본인 주택에 맞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건물 시가 표준액이 바로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아까 확인했던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그 공시가격 확인해서 1억 3,800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가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채권 매입 금액 조회라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될 금액이 193만 2천 원이 나왔죠. 그럼 이것도 반드시 이 금액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해 하신 다음에 이 고객 부담금 조회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까 방금 발행 금액을 여기에다 이제 적어 주시는데요. 이 발행 금액은 10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해 주셔서 만 단위까지만 기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193만 2천 원이었으니까 1000단위에서 반올림 하면 2천 원이 사라지고 193만 원이 고객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을 넣고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실제 이 채권 발행에 있어서 고객이 부담해야 될, 그 매입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금액은 193만 원이지만 어차피 이 채권은 바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매도하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는 금액은 24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 매입 절차대로 이제 채권을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월요일이 잔금일이었는데
그 일요일 날 채권을 매입하려고 이 농협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일에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날 등기소 안에 있는 그 농협에 가서 직접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채권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채권을 매입을 못 하신 경우더라도 반드시 이 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매입 대상 금액 조회, 그다음 고객 부담금을 조회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의 채권이 발행되는지 이 고객 부담금을 조회도 하시고 그 매입 대상 금액을 조회해서 반드시 그 숫자를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창구에 가서 제가 얼마를 발행할 건지 이 주택채권 매입 신청서에다 이 금액을 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좋아하는 예시로는 193만 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193만 원을 적으면 이제 고객 부담금이 얼마다 하고 이렇게 돈을 내라고 그 은행 창구 직원이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친절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조회를 해줄 수도 있는데 바쁘고 이러면 그 고객한테 알아서 그 알아오라고 하는 뭐 그런 은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채권 매입 금액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다음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공인 중개사분들이 잔금 당일날 이 신고 필증을 두 부를 그 출력해서 주는데 셀프 등기를 할 때는 이제 미리 좀 이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미리 발급도 받으시려면 그냥 공인 중개소에 미리 찾아가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걸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검색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본인이 거래한 그 주택의 그 위치를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이제 신고하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그 사가 미리 신고한 내용을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인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하면 이렇게 신고 이력이 뜨고 조회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가 구매한 그 아파트의 신고 이력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증 인쇄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는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잔금 당일날 7시부터 그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뭐 시청, 구청, 군청에 가서 이게 납부하셔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위텍스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고 신고가 끝나면 납부하기, 그 다음에 납부한 다음에 납부 결과 확인해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텍스로 신고할 때는 반드시 그 취득세 납부할 때 필요한 이 서류들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2MB 이하 파일로 JPG 파일로 사진 파일로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핸드폰 카메라로 이 네 가지 서류를 찍은 다음에 용량을 좀 줄이신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이제 뭐 바탕화면이나 어디 파일 처리에다가 해놓은 다음에 신고할 때 업로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바로 이 유상취득 농지회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신고하는 그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서 작성하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신고 필증 관리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있는 이 신고 필증 왼쪽 상단에 이 관리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본인이 신고한 그 부동산 내역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음 이제 입력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뭐 매매 계약 일자나 취득 일자 이런 것들, 뭐 주택수 포함 여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취득세 정보가 이제 다음 창에서 이제 조회를 하면 뜨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예시로 이렇게 넣었더니 취득세가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10만 원에 대한 신고가 이제 끝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제가 신고한 거를 조회를 하면 저는 이미 이제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0인데 여기 한 건이라고 뜰 겁니다. 그럼 그 납부하기 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는 이제 카드나 뭐 자동이체 뭐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부하기까지 다 끝나시면 납부 결과 확인을 클릭해서 납부 확인서를 클릭을 또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검색 결과 한 건이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고 납부한 취득세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납부 확인서 출력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를 가기 전에 잔금 당일날 그 납부 확인서를 미리 집에서 출력해서 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로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직접 수기로 작성 안 하고 이폼 형태로 작성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면 등기부 등본을 중개소업자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이 등기 열람하기에서 열람해서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폼 작성할 때 등기 관리 번호를 입력해서 그 조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 작성할 때 이 고유 번호 입력시 꼭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작성 현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작성 현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한 주택이 있은 경우에 이제 신규 작성을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의 입력하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폼이에요. 이 폼. 그래서 부동산 입력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고유 정보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저절로 다 들어갑니다. 일일이 수기로 타이핑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게 하는데 이 폼 작성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시 3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유익한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